1085번 함수 fx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2 더하기 sin t제곱 dt라고 하자. f 더블 프라임 a가 루트 3a일 때 인버스 f 프라임의 0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a의 변역이 0보다 크고 루트 2분의 파이보다 작다의 변역을 갖고 있죠. 자, 일단 f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거의 100% 미분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미분하기 전에 이 정적분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확인해주고 들어갑니다. 즉 x에다 a를 대입한 fa, 즉 아래의 끝값이 일치된 정적분이 되고 그 값은 0일 겁니다. 이걸 실행해주고 나서 미분을 합니다. 자, f'x 우변은 아래 끝값 상수, 위 끝값 x면 피적분 함수에 x만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2 더하기 sin x 제곱이 됐고요. 지금 f 더블 프라임 a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 봐야 되겠죠? 또 한 번 미분합니다. 2의 미분은 0이고 일단 얘를 u로 봐서 sin u에 관한 미분은 cosine u니까 u 대신에 x제곱을 쓰고요. 속미분 du dx는 2x가 되겠죠. 자, 여기다 a를 대입해서 2a cosine a 제곱이 됐고요. 그게 루트 3a랍니다. a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a 값을 결정하고 들어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a는 0이 아닐 테니까 약분시켰고요. 2로 나누어서 cosine a 제곱은 2분의 루트 3. cosine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값은 우리가 그 각을 특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a의 범위가 0에서 루트 2분의 파이 사이라는 얘기는 a 제곱의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일사분면의 각에서 a 제곱이 6분의 파이로서 결정되겠죠. 즉 a는 굳이 a 값으로 정리를 한다면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루트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인버스 f' 0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도함수는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역함수 미분 공식에 의해서 식을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f' 인버스 f0 분의 1이고요. 인버스 f0은 fa가 0이니까 양변에 인버스를 취하면 인버스 f0은 a가 되겠죠. 따라서 f'A 분의 1이 됐고요. f'은 이미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게 2 더하기 sin a 제곱분의 1이 되고요. a 제곱은 이미 6분의 파이로 결정해놨죠. sin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분모가 2분의 5분의 1이 되어서 결과는 5분의 2가 되겠네요. 정답이 4번에 있죠. 1086번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다. 지금 이 조건은 fx가 기함수란 얘기죠. 홀함수 혹은 원점 대칭이기도 하죠. 함수 gx를 ddx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 x까지 코사인 x 곱하기 ft의 정적분으로 정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gx는 지금 이 ddx를 붙여놨기 때문에 미분을 실행을 해서 정리를 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gx 다시 한번 미분을 실행해 보기 위해서 변화를 시켜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미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적분 변수는 dt에서 t입니다. 근데 여기 x라는 변수가 끼어있는 코사인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적분 안에서 코사인 x는 상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x를 정적분 밖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곱의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을 실행해야 되겠죠. 자, 코사인의 미분이 sin x죠.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 x까지 ft dt는 그대로 둬야 될 거고요. 이젠 정적분을 미분할 차례인데 코사인 x 곱하기 아래 끝값 상수, 위 끝값 x인 거의 미분은 그대로 피적분 함수에 x만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지금 f는 기함수라는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적분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gx는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겠고요. 기억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g0은요. x에다 0을 대입하니까 sin 0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 전체가 0이 되겠죠. 코사인 0은 1이고요. 그 다음에 f0인데 f0의 값이 0일까요? 예. 어디서? 여기에서요. 기함수의 조건에서 양변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f0은 -f0으로서 f0이 0이 되겠죠. 따라서 0 더하기 0은 0으로서 기억번은 참이 되겠네요. 니은번 봅니다. g-x가 -gx와 같은지, 즉 기함수인지를 확인해 보란 얘기겠죠. g-x를 또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gx를 여기까지 써놨는데 여기다 -x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x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여기 일끝값에다가 마이너스 x로 대입해야 되죠. ftdt는 변함없고요. 코사인 마이너스 x 그리고 f 마이너스 x요. 자, 근데 사인 마이너스 x에서 각의 부호를 바꾸면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x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사인 x가 되고요. 여기 정적분은 지금 gx하고 비교하려면 위끝값을 마이너스 x에서 x로 바꿔야 될 텐데, 바꾸려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x까지 ftdt로 쓰고요.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ftdt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x까지의 정적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자체가 우함수니까 코사인 x로 그냥 변형이 될 거고요. f 마이너스 x는 기함수라는 조건에서 이 x의 부호를 바꿔서 fx로 쓰면 앞에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라서 뒤에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x fx. 자, 그리고서 정리를 해보는데 지금 이 부분의 정적분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x 아래 위끝값이 대칭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함수의 정적분은 아래값이 대칭되는 정적분은 무조건 0이 된다는 건 이미 수투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처리해서 sin x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x까지 ftdt만 써도 되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x fx로 쓰면 되는데, 얘는 위에서 구한 gx 전체 부호를 다 바꿨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뒤에 있는 코사인 f의 부호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gx로서 g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gx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네요. 디귿번도 참이 됐습니다. 자, 디귿번 남았습니다. G'C가 0인 실수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적어도 2개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도 아니고 적어도 2개 존재한대요. 자, 지금 일단 위에서 확인한 게 G0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보통 어떤 구간에서 도함수 값이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원시함수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G0이 0이라는 값 알고 있고요. 그래서 G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좋고 G 2분의 파이도 좋습니다. 일단 결정을 해봅시다. G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요, 여기에서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돼.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아래 끝값이 일치돼서 첫 번째 항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코사인 y축에 걸리는 각이 0이죠. 그러니까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이 0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고요. 이거는 g 2분의 파이하고 같죠. 니은번에 의해서. g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gx가 같다고 그랬는데 얘가 0이면 마이너스가 붙은 것도 0이 되겠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눠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까지, 그리고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양쪽 경계의 경계의 함수값이 0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정리에 의해서요? 롤의 정리에 의해 이 구간에서 G'C가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역시 G0도 0이고 G 2분의 파이도 0이라면 똑같은 내용으로 C가 저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사이에서, 그리고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씩 존재한다면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는 적어도 2개 있다고 말 수 있죠. 그래서 디귿번도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거는 모두 맞으니까 5번이죠. 1087번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하고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번,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나번, 임의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세점 0,0, t, ft, t 더하기 1, ft 더하기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t분의 t 더하기 1이다. 답은 1에서 2까지 x분의 fx의 정적분 값은 2로 줬고요. 요구하고 있는 거는 2분의 7에서 2분의 11까지 x분의 fx의 정적분 값을 요구하고 있죠. 분수로 나타나는데 분자분모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양의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연속함수 fx 그래프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가본 조건에 의하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양이래요. 그러니까 가본까지 참고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양의 범위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y축 오른쪽에서만 생각해보면 대략 fx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x축 위에서 그려야 되겠죠.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낙원에서 원점 여기 있고요. 그리고 t, ft 적당히 아무데나 하나 결정합시다. t, ft t 더하기 1, ft 더하기는 더 오른쪽에서 점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겠대요. 그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세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 넓이 s라고 할 때 s는 적분 같은 게 아니죠. 삼각형의 넓이는 좌표가 주어진 경우는 특히 원점이 포함된 경우는 x, y 좌표를 서로 엇갈려 곱해서 그 차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붙이고요. t하고 여기에 y좌표, x좌표하고 y좌표의 곱 tft 더하기 1 빼기 여기에 y좌표, 여기에 x좌표 즉 t 더하기 1 곱하기 ft 그거의 차라고요. 절대값이 붙어야 되는데 이 절대값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t보다 t 더하기 1이 작죠. 그리고 ft 더하기 1이 ft보다 오히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앞에 있고요. 큰 것끼리 곱한 게 빼기로 뒤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대값 안에 써준 식은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부호 바꿔서 풀어야 되겠네요. t 더하기 1, ft 더하기 1의 ft에서 빼기 t, ft 더하기 1로요. 절대값을 풀어줄 수 있고요. 어쨌든 식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정리를 했고요. 그게 t분의 t 더하기 1과 같다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까지 들어가야 될까? 가만히 보면요. 지금 얘는 수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괄호 속에 있는 값하고 밖에서 곱해진 값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일단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t 더하기 1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 곱한 건 t 더하기 1이 약분되고 t분의 ft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약분이 되고 t 더하기 1분의 ft 더하기 1이 남았고요. 우변은 곱해주면 t 더하기 1이 약분되고 t제곱분의 2가 남나요? 자, 보기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식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얘는 말이죠. 어떤 함수의 정적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책의 풀이마다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부정적분 적당히 네이밍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식이 지금 인테그랄 t 더하기 1에서 t까지 x분의 fx d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자, 실행해 보면 위끝값 대입해서 아래끝값 대입한 거를 뺀 거로 한 게 바로 여기 좌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그것이 t제곱분의 2가 되었어요. 자, 지금 구간은 1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답원에 의해서 우리는 아래끝값이 더 작게 만드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서 부호를 바꾸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아래끝값 바꾸는데 부호를 사용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부호를요. 그게 t제곱분의 마이너스 2로 변했고요. 자, 그렇다면 양변을 다시 적분함으로써 우리는 요 식을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부정적분을 실행을 해줘요. 양변을 부정적분을 실행했더니 부정적분과 ddt가 서로 없어지고 좌변은 인테그랄 t에서 t 더하기 1까지 x분의 fx dx만 남는다고 써도 되죠. 우변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2의 적분이 t분의 1의 미분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일 테니까 t분의 2로 써주고 적분상수는 여기다 써줍시다.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자, C의 결정은 뭐를 통해서?
답안의 조건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t에다가 2를 대입한 게 1에서 2까지 x분의 fx dx죠. t에다 1 대입한 우변은 2 더하기 c가 되고요. 그 값이 2로 줬어요. 여기서 c가 0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지워버려도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구하고 있는 인테그랄 2분의 7에서 2분의 11까지죠. x분의 fx의 정적분 값은 지금 이 식이 모든 걸 좌우하죠. 근데 구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쟤를 가운데서 끊어줘야 되겠네요. 2분의 7에서 2분의 9까지 x분의 fx dx랑 두 번째 2분의 9에서 2분의 11까지로 정적분을 쪼개서 실행을 하면 첫 번째 거는 여기 주어진 식의 t에다가 2분의 7을 대입한 거니까 2분의 7분의 2고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9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2분의 9분의 2 결과는 7분의 4 더하기 9분의 4가 되고요. 통분하면 7, 9, 63분의 4, 9, 36, 4, 7이 28 결과가 63분의 64가 되네요. 자, 그래서 분자분모의 합 P 더하기 Q는요 127인가요? 127이 정답이겠습니다. 1088번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가 0에서 1까지의 fx의 정적분 값은 2, 0에서 1까지 fx의 절대값의 정적분 값은 2루트 2로 만족한대요. 함수 큰 fx를 정했는데 큰 fx는 0에서 x까지 ft의 절대값의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0에서 1까지 fx 큰 fx dx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여기 둘째 줄까지는 그래프로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일단 x축 그렸고요. 구간을 0에서 1 이렇게 설정해 봅시다. 근데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fx인데 그 중간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고 느껴져요. 이 정적분으로 보면요. 왜냐면 0에서 1까지의 그냥 정적분은 2고 절대값을 취한 거의 정적분은 2루트 2로서 지금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있어야만 똑같은 구간에서 그냥 접근한 거하고 절대값을 취해서 접근한 게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일단 fx의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증가하게. 이 x절편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냥 접근했다는 얘기는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0에서 알파까지의 정적분은 음으로 나오고 알파에서 1까지의 정적분은 양으로 나오는데 그 넓이를 양수로서 a하고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 fx dx는 지금 0에서 알파랑 알파에서 1까지 쪼갤 때 0에서 알파까지의 넓이로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써야 되죠. x축 밑에서 나타나고 있는 넓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알파에서 1까지는 플러스 b로 그 값을 2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fx의 절대값의 정적분은 보나마나 지금 절대값 함수는 밑에 있는 부분을 꺾고 올려주니까 여기 넓이는 똑같이 a인데 지금은 x축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넓이기 때문에 양의 넓이 a로 그리고 더하기 b는 똑같이 계산돼서 그게 2루트 2가 되겠네요. 1, 2번 연립하면 a, b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더하고 빼면 되겠는데 더하면 2b는 2 루트 2 더하기 2가 돼서 2로 나누면 b는 루트 2 더하기 1이 되고요. a는 두 식을 빼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루트 2에서 2를 뺀 게 2a니까 2로 나눌 때 루트 2 빼기 1이 a 값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fx가 0에서 x까지 ft의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x의 구간을 알파를 기준으로 나눠서 큰 fx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큰 fx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x가 0에서 알파 사이에 x가 있다면 그때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꺾고 올려졌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마이너스 ft로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서 정적분을 하는 경우는 x의 구간이 0에서 알파보다 작을 때고요. x가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더 클 때는 0에서 x까지의 정적분은 이 a가 플러스 a로 더해진 다음에 알파에서 x까지의 정적분을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a 더하기 인테그랄 알파에서 x까지 ft dt로 써주면 되겠네요. 이때 구간은 알파부터 1보다 작을 때고요. 자, 그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건 0에서 1까지 작은 f, 큰 f의 곱의 정적분 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큰 f를 미분한 게 반드시 이 작은 f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f'x, 큰 f의 도함수도 한번 정리를 해놓고서 저 요구하고 있는 정적분을 계산해 봅시다. 자, 위에 이 구간에서 미분을 한 건 마이너스 fx로만 쓰면 되겠죠. 자, 구간 설정하고요. 아래에서는 a는 이제 상수가 돼서 0이 되겠죠. 미분하면 여기 미분한 건 작은 fx로만 쓰여지겠네요. 이때는 x가 알파부터 1까지 범위에서. 그러면 요구하고 있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큰 fx의 정적분, 당연히 중간 알파에서 쪼개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0에서 알파까지 작은 fx, 큰 fx, dx 더하기 알파에서 1까지 작은 fx, 큰 fx로 쪼개놓고요. 자, 요 0에서 알파까지 이 f의 도함수는 fx가 아니라 마이너스 fx라고 여기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원시함수와 그의 도함수의 정적분, 그러면 원시함수와 그의 도함수의 부정적분은 2분의 1 큰 fx의 제곱의 정적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간 설정하고요. 알파에서 1까지는 큰 f를 미분한 게 작은 f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원시함수와 그의 도함수의 곱의 정적분, 부정적분은 역시 2분의 1 원시함수의 제곱의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는 위급값 대입한 게 f 알파의 제곱 빼기 f 0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뒤에 건 2분의 1로 묶고 f 1의 제곱 빼기 f 알파의 제곱으로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f 알파의 제곱, f 알파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f 알파는 0에서 알파까지의 작은 f에 대한 정적분이었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바로 마이너스 fx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꺾고 올려서 접근했으니까 그대로 큰 a 값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a의 제곱이 됐고요. f0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해야 되니까 0에서 0까지의 정적분은 0이죠. 더하기 2분의 1에 f1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f1은 여기다 2를 대입했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a 더하기 알파에서 x 1까지의 정적분은 b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f 알파는 조금 전에 a라고 그랬죠. 그래서 a 제곱. 자, 이젠 구한 a, b를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러면 a가 아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2분의 1에 a 더하기 b는 이미 계산해 놨죠. 2 루트 2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제곱 8이고요. 빼기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라고요. 일단 이렇게 4를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은 그냥 a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3 빼기 2 루트 2로 전개될 거고 괄호풀어 정리한 게 1 더하기 2 루트 2로 결정 지어지겠네요. 정답이 4번에 있죠.